에피소드 1에서 문제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문제풀이가 왜 중요하고 언제 해야 하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채점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에피소드 1에서도 채점의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은 왜 해야 하며 언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채점은 먼저 왜 해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제가 하고 있죠. 우리가 화학 수업을 듣고 나서 화학 공부를 한 후에 문제풀이를 왜 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개념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념을 외운 차원이 아닌 그 개념을 통해 내가 생각을 확장하고 다각도로 바라보면서 응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타인지 학습법에서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지식만이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파악을 해보면서 개념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잘못 이해했던 것인지 아니면 응용이 안 되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문제풀이의 틀린 문항을 통해서 어떤 부분으로의 생각의 연결이 잘 안 되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을 안 하고 채점을 미루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왜 풀었을까? 왜 풀었나요, 문제를? 자, 시간이 지나면 내가 푼 문제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풀었는지 기억도 안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풀었고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가 중요한데 그 생각이 맞는 생각이면 다행이지만 오개념이었다면 오개념이 자리 잡기 전에 빠르게 해결이 되어야 하고 채점을 할 시기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오답 원인을 찾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많은 학생들은 일주일 만에 혹은 며칠 만에 학원을 와서 며칠 전 혹은 일주일 전에 풀었던 문제를 채점을 합니다. 어쩌면 학생들은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숙제를 언제 하냐 학원 가기 전날에 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문제풀이 노동을 하듯이 말입니다. 문제를 왜 풀어야 하고 언제 풀어야 하는지를 모른 채로 말이죠. 저는 이를 깨닫고 시스템을 새롭게 구성하게 됩니다.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에게 일단 답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점은 온라인을 통해 채점하게 합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깨달았음에도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깨달은 게 아니겠죠. 보통 일반 학원들의 관행처럼 일주일 만에 온 학생들에게 숙제를 해온 학생들에게 답을 불러주며 채점을 하게 한다면 그건 제가 진정으로 깨닫고 공부 시스템을 안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알았다는 것은 행동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아는 것이니까요. 자, 제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채점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 문제를 풀고 바로 채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둘째, 답을 모른 채로 틀린 문항을 다시 풀게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로는 학생들의 틀린 문항과 채점을 언제 했는지, 그러니까 숙제를 언제 했는지와 오답을 언제 했는지, 언제 완료했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노승환의 화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문제집을 통해 채점하는 학생들의 차이점입니다. 일반 문제집의 단점이 바로 이것이죠. 일반 시중에 파는 문제집은 맨 뒤에 답지가 있죠. 채점을 할 때는 답을 봐야만 채점을 할 수 있습니다. 채점을 한 후 틀린 문항을 다시 풀 때 답을 미리 받기에 그 답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안 채로 다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답을 모르고 푸는 것과 알고 푸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답을 알고 틀린 문항을 다시 볼 때는 나도 모르게 생각이 답처럼 짜맞춰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틀린 문항에 대해 제대로 오답을 해결하는 공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학원에서든 일반 시중 문제집에서든 답지가 있게 되면 학생들은 답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이 몇 번이다, 답이 2번이다라고 하면 그 2번을 보면서 아,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구나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 그러한 방법은 틀린 문항에 대해 답을 풀 때 그 답대로 내가 생각의 흐름이 놓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은 어떠한지도 모른 채로 그 답이 맞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 암모니아가 전해질이다라는 문장을 학생이 몰라서 틀렸을 때 전해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던 학생이 아, 암모니아는 전해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끊는다는 겁니다. 이건 공부가 아니죠. 내 생각 속에서 왜 암모니아는 전해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왜 암모니아는 전해질이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공부인데 그냥 답을 맞추면서 오답을 해결하는 학생은 암모니아는 전해질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오답에 대해 오답을 해결한다면 실력이 쌓일 수가 없고 이렇게 알게 된 지식은 한 달 지나면 똑같이 암모니아는 전해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풀이 오답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생각 속에서 암모니아가 전해질인 이유가 정립이 되었다면 공부인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런지 모른다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통해서 바르게 정립을 해야 하는 것이고, 별표를 쳐놓고 나중에 반드시 다시 봐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기에 대충 공부하는 학생들, 이미 이러한 방법으로 습관화가 되어 있는 이런 학생들의 습관조차 차단하고자 정말로 꼼꼼하고 제대로 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채점을 하게 하고, 바로 정답과 오답을 공개하고, 틀린 문항에 대해서는 답이 공개되지 않고 자신이 다시 풀어서 재채점을 하게 합니다. 마칠 때까지 채점을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저는 학생들이 어떠한 문항을 잘 틀리며 학생이 언제 숙제를 했고 오답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야 선생과 학생이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소통이 아니라 이 학생이 어떤 문항에 대해서 많이 틀리고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 잘 모르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한 학생은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함으로써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간의 시너지를 발휘하며 화학을 잘할 수 있게 됐다고 자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력을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채점은 문제 풀고 나서 바로 해야 합니다. 학원 문제집에는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학원에 올 때 학원에 와서 그제서 채점을 한다면 비효율적인 공부가 됩니다. 효율적인 공부는 내가 문제를 풀고 나서 즉시 채점을 한 후 틀린 문항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민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학원에 오는 것이, 그게 바로 실력을 위한 공부인 것이죠.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해 해결을 받는 것이 진정한 공부입니다.